이번 영상은 2025년 정시에서 수도권 대학의 펑크난 학과들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2025년 인서울 상위 15개 대학의 어떤 학과가 펑크 났는지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반응이 좋아서 추가로 15개 대학 이외의 학교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인서울 15개 대학의 영상이 너무 길어서 1편에서 4편까지인 서울대에서 숙명여대까지 만들었고요. 이번에 국민대, 숭실대, 아주대, 인하대 영상을 또 만들어 보았습니다. 2025년도 정시에서는요. 전반적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등에서 합격선이 하락하거나 경쟁률이 낮게 형성된 학과들이 포착되었습니다. 펑크는 보통 예상치 못한 낮은 경쟁률과 추가 합격자의 대규모 발생으로 인해서요. 최종 합격자의 성적이 크게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먼저 펑크 발생 요인을 보겠는데요. 첫 번째, 모집 단위 변동이 컸던 학과, 통합 선발 또는 광역 모집을 실시한 대학이나 학과 중에서요. 계열 내 선호도 차이가 명확한 곳에서 하위 학과로의 쏠림이 적어 펑크가 발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차 지원에 의한 눈치 싸움이 심화된 학과인데요. 인문 자연 교차 지원이 활발한 대학의 문과 침공이 예상되는 학과 중에서요. 수험생들이 너무 높다라고 짐작하여 지원을 꺼린 학과에서 예상보다 낮은 경쟁률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전통적 비선호 어문 사회 계열인데요. 매년 합격선이 불안정한 경향을 보이는 인문계의 경우 어문 계열이나 비인기 사회과학 학과라든지 자연계는 지구, 환경, 농업 관련해서는요, 여전히 펑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인데요. 모집 인원이 적은 학과입니다. 모집 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합격선 4에서 5등에 걸치는 학생은요. 불안한 심리로 인해서요. 인원이 많은 곳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발생하고요. 펑크 가능성이 높습니다. 펑크는 예측하기 매우 어렵지만 모집 인원, 전년도 입시 결과와의 괴리, 수험생의 심리를 분석하면 기회가 보입니다. 안정적인 성적대의 학생들은요. 안정적인 학과를 피해 눈치 싸움이 치열한 곳을 피하는 역발상 지원을 통해서요. 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소신과 전략을 결합하여 지원하는 것이 펑크 학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긴 하지만요. 남발하게 되면 삶강탈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0%컷 기준은 마지막 한 명을 기준으로 한 성적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인 성적들은 분명히 인기 학과들이 높게 나올 수 있지만요. 정시는 등수로 합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적이 낮다고 꼭 낮은 과에 합격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연세대 경영경제가 100%컷 기준으로는요. 1에서 2위가 되는 경우보다는요. 오히려 중하위권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계에서도요. 의치한약수를 제외하고요. 일반과에서는요. 상위권 학과가 100%컷 기준으로는 중하위선에 오는 경우는요. 매우 흔한 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수도권 대학 중 2025년 국민대, 숭실대, 아주대, 인하대, 펑크학과 분석 및 지원 방법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대부터 보겠습니다. 국민대 인문계에서는요.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 70%컷 기준으로는 교육학과가 70%컷 기준 679.5가 나오면서 가장 낮은 점수 입결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역사학과, 러시아 유라시아학과, 중국 정경 전공, 국어 국문학 전공이 일단 어문 계열 쪽에서 많이 나왔고요. 70%컷 기준으로 낮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100%컷 추정 같은 경우는요. 학원가에서 합격한 학생들 자료들을 추정해서 만든 자료인데요. 문 닫고 들어가는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 닫고 들어가는 점수로 추정했을 때 좀 순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현재 순위 같은 경우는요. 100% 추정컷 기준으로 교육과학, 한국 역사, 러시아, 동아시아 국제학부,
국어국문 순으로 합격을 했고요. 동아시아 국제학부는 중국 전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국민대 같은 경우는요, 크게 이제 70% 컷 대비 100%가 바뀐 건 없는데요. 일단은 큰 이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대 자연계에서는요,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 70% 컷 기준으로는요, 기계공학부가 가장 낮은 점수 입결을 보였고요. 70% 컷 기준 673.4가 나왔습니다. 이제 다른 학과랑 비교해 봤을 때 점수 차이가 좀 크게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기계공학부의 경우 70%컷 넘어갈 때부터 일단은 다른 학과 점수 차가 많이 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50% 컷에서는 크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70%컷 넘어가면서 상당히 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산생명, 나노전자물리, 지능형 반도체 융합 전자전공, 나노 소재 전공이 70%컷 기준으로 하위 5개 학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100% 컷 추정으로 보게 되면요, 임산생명공학과가 큰 펑크가 나왔습니다. 이제 괴리율이 54%가 나왔는데요. 이 괴리율이라는 게 70%컷 등수와 100%컷 등수의 괴리율을 말하는데요. 이게 50%가 넘으면 매우 큰 펑크가 나옵니다. 이 정도 점수면요, 인천대 이하에서도 합격할 수 있는 점수에서 국민대가 합격한 수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계공학부는 70%대부터 이미 펑크가 나기 시작했고요. 다음은 소프트웨어 학부, 기계 금속 재료, 식품 영양학과가 낮은 점수대에 합격선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괴류율이 만만치 않은데요. 이제 펑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대학교 70% 컷 기준 인문계 지원 전략인데요. 1순위로는 역사학과가 있습니다. 역사학과 같은 경우 경영, 미디어, 교육학 등 인기학과로 지원이 몰리면서 전통적인 순수 학문 분야에서 하위 점수대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2순위로는요, 어문 계열인데요. 비주리 어문 계열 같은 경우는요, 지원자의 눈치 싸움으로 인해서요, 경쟁률 변동이 심하고요, 최종 합격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연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연계의 70%컷 기준 이제 지원할 대학들은요, 1순위로는 임산생명공학, 산림환경시스템학이 있는데요. 전자, 컴퓨터, 자동차 등 인기공학이 밀리기 때문에 농생명이라든지 환경 관련 분야는요, 매년 하위권 점수대를 형성합니다. 다음은 2순위로 나노전자 물리가 있는데요. 자동차라든지 전자공학이 강사라 순수 학문 분야에서 선호도가 약해서 최종 합격선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민대 보는 학생들 펑크 기준 전략인데요. 내가 만약에 국민대를 펑크로 쓰겠다 하는 학생들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임산생명공학과, 식품영양학과, 산림환경시스템학과, 국어국문, 동아시아 국제학부, 나노전자물리, 미디어, 경영정보학부, 자연으로 이제 지원할 경우이고요. 이런 학과들은 인원이 적어서요, 펑크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들 학과는요, 막판까지 변동성이 크니까요, 펑크 노린다면 여기서 준비하시고요. 소프트웨어 학부라든지 기계 금속재료, 임산생명공학과 같은 경우는 2025년 괴류율이 높게 나왔으니까요, 좀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국민대의 경우 입결 방어를 위해서 지금 정시 인원을 미래융합 전공 또는 자유전공으로 크게 묶어 놓았는데요. 여기에 합류하지 못한 이런 적은 학과들은요, 올해도 크게 성적을 요동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숭실대 보도록 하겠는데요. 숭실대 인문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 70%컷 기준으로는 사학과가 가장 낮은 점수 입결을 보였고요. 70%컷 기준 894.5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벤처 중소기업 1어 1문, 글로벌 통상, 중어 중문 등이 하위 5위권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대학들은 70% 컷과 100% 컷 대학들의 순위가 많이 바뀌는데요. 숭실대 인문계는 그대로이고요. 괴리율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제 과는 그대로 그냥 벤처, 그다음에 사학, 글로벌 통상, 1어 1문, 중어 중문 등 큰 순위의 변동은 없습니다. 숭실대 인문계의 경우 큰 변동 없이 정시를 치른 대학 중에 한 개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변수가 크게 없었던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숭실대 자연계에서는요,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 70%컷 기준으로는요, 실내 건축 전공이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을 했고요. 70%컷 점수로 906.4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학과, 물리학과, 기계공학, 신소재공학부가 70%컷 기준 하위 5개 학과에 들어갔습니다.
100% 컷 기준으로는요, 수학과가 이제 예상 밖으로 이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학부도 이제 나오게 됐는데, 컴퓨터 학부 같은 경우는 충원 200%가 빠지면서요, 최하위 컷 성적으로 이제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학부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소문이 났기 때문에 몰릴 여지가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내 건축, 그다음에 기계는요, 70% 컷부터 성적이 일단은 안 좋았고요. 건축 공학도 70% 성적과 100% 성적 등수 괴리가 20%가 나오기 때문에 꽤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약한 펑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0%컷 기준 이제 인문계 지원 전략인데요. 1순위로는 평생교육학과라든지 도고동문학과가 있습니다. 경영, 경제, 언론, 홍보 등 인기학과 및 융합 전공으로 지원이 집중되면서 비주류 사범 계열이라든지 어문 계열에서 하위 점수대가 형성될 수가 있고요. 2순위로는요, 인문학, 예를 들어 사학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숭실대는 IT 분야와의 융합 선호가 강하기 때문에 순수 학문 분야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좀 낮습니다. 다음 자연계인데요. 자연계 같은 경우 1순위는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같은 이제 순수 학문인데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AI 등 첨단 분야로 최상위권 이탈이 심화되면서요, 순수 기초 과학 분야는요, 하위 점수대를 형성합니다. 다음 2순위인데요. 건축학부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건축은요, 인기 공학에 밀려서요, 하위권 점수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IT나 AI 융합이 강하고요. 하위권 학과라도요, 일단 수학 반영 비율이 중요한 대학이 숭실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펑크 기준 지원 전략인데요. 이제 수학과, 실내 건축, 평생교육학과, 불어 불문학과, 국어 국문학과, 이론학과들은 이제 인원이 적기 때문에 펑크의 가능성은 항시 존재합니다. 정치 외교, 회계, 정보 통계, 보험 수리는요, 과거에 하락 전력이 좀 있으니까요, 유심히 지켜보고요. 일단은 물리학과라든지 수학과는요, 공개된 성적들이 일단 70% 컷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지원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의외의 폭락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대와 숭실대 펑크를 노리는 학생이라면요, 일단 인문계는 워낙 인문계 자체가 지원 인원이 많기 때문에 국민이나 숭실 펑크는 좀 쉽지 않습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는 국민대, 숭실대 둘 다 쓸 수 있는데요. 국민대에서 더 큰 펑크가 나올 확률이 좀 더 많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아주대 보겠습니다. 아주대 인문계에서는요,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 70%컷 기준으로는 경영학과가 가장 낮은 점수 입결을 보였고요. 70%컷 기준 880.2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어 영문학과, 국어 국문학과, 행정, 경영, 인텔리전스가 이제 학과 순으로 하위 5개 학과가 선정이 되었고요. 아주대의 경우 다군대학이다 보니까요, 일단 경쟁률도 낮지는 않습니다. 좀 높은 편이고요. 충원율도 일단 100% 이상 나오는 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00%컷 추정 자료로는요, 경영, 불어불문, 경영 인텔리전스 학과, 사학과, 금융공학 순으로 하위 5개 학과가 선정이 되었고요. 2025년 경영 경제 쪽이 서울대를 비롯해서 뭐 고대도 일단은 펑크가 나고 서성한 쪽에서도 펑크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쪽으로 아마 몰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6년에는 경영이나 경제 쪽으로 많이 몰리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아주대 자연계에서는요,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 70%컷 기준으로는 교통 시스템 공학과가 가장 낮은 점수 입결을 보였고요. 70%컷 기준 895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안전공학, 건설 시스템공학, 프론티어 과학학부, 건축학과가 하위 5개 학과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군대학이다 보니까 인문계와 동일하게 충원율 100% 이상 나오는 학과는 많이 있고요. 100%컷 추정자료 기준으로는 응용화학과가 일단 약펑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괴리율이 11%인데요. 11%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약펑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건설 시스템, 교통 시스템, 프론티어 학과, 환경안전공학 순으로 하위 그룹이 일단 형성이 되었습니다. 70%컷 기준 지원 전략인데요. 인문계 같은 경우 아주대는 문화 콘텐츠학과, 불어불문학과가 있을 거고요. 경영, 경제, 행정 등 인기학과에 밀려서요, 특정 문화 및 어문 계열에서 하위 점수대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순위로는 사학과인데요. 워낙 이제 공대 선호도가 강해서요. 순수 인문학 분야는 상대적으로 하위권에 위치합니다. 다음은 자연계인데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1순위로는 이제 환경안전공학과 프론티어 과학학부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AI, 전자 등 첨단 분야에 지원이 집중되면서요. 특정 환경 및 순수 학문 분야에서 하위 점수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2순위인데요. 건축학과랑 건설 시스템 공학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건축 토목 분야는요. 낮은 선호도로 인해서요. 하위권 점수대 형성하고요. 이탈자가 많아서요. 충원율 폭발이 예상이 됩니다. 아주대는 수학 및 탐구 반영 비율이 중요하고요. 이공계열의 경우 서울권 대학으로의 이탈이 활발하기 때문에 충원율을 예상해서 좀 비인기 학과를 공략하면 좀 효과적으로 합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펑크를 바라보는 학생들, 특히 이제 아주대 바라보는 학생 같은 경우는요, 불어불문학과, 사학, 국어 국문, 수학과, 문화 콘텐츠학과, 응용화학과 등은요,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변수가 많아서 이곳에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군 특성상 충원도 많고요, 모집 학교들이 가군, 나군에 비해 적기 때문에 펑크가 크게 나오기는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영어영문학과, 교통시스템공학, 건축학과, 문화 콘텐츠학과 같은 경우는 과거에 펑크 전력이 있으니까요. 좀 막판까지 유심히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하대 보겠습니다. 인하대 인문계에서는요.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는요. 70%컷 기준으로 사회복지학과가 가장 낮은 점수 입결을 보였습니다. 878.6을 기록을 했고요. 다음은 영어교육과, 그 다음에 한국어 문학, 일본 언어 문화학과, 중국학과 등이 70%컷 기준으로 하위 그룹으로 형성을 되었는데 70%컷 보게 되면 진짜 0.1점 차이로 되게 촘촘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문계의 100%컷 순위는요. 70%컷 대 순위와 바뀌지 않았고요. 괴리율도 크지 않아서 큰 변동이 없었던 대학 순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로 가게 돼도 사회복지학과, 영어교육, 한국어 문학, 일본 언어 문화학과, 중국학과 순으로 이렇게 이제 하위 5개가 형성되었습니다. 인하대 자연계에서는요,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 70%컷 기준으로는 통계학과가 가장 낮은 점수 입결을 보였고요. 70%컷 기준 879.2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연과학융합학부, 자유전공융합, 공학융합학부, 해양과학, 환경공학 등이 70%컷 기준 가장 낮은 점수 입결을 보였고요. 100%컷 가게 됐을 때는요. 통계학과, 환경공학, 산업경영공학, 수학, 에너지공학, 자연과학융합학부가 일단 하위권을 형성을 했습니다. 산업경영이라든지 수학과 같은 경우는요. 일단 70% 등수와 100% 등수의 괴리율이 좀 있는 상황인데 산업경영이 한 13%, 수학이 17% 정도면 약간 이제 큰 펑크는 아니지만 약펑크로 일단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인문계 기준으로 이제 인하대를 보는 학생들 70%컷 기준 지원 전략인데요. 어문 계열, 예를 들어 불어불문, 일본 언어 문화가 될 수 있는데요. 경영이라든지 아태물류 등 인기학과로의 지원 쏠림이 뚜렷하고요. 비주류, 어문학 분야는요. 높은 충원율과 함께 점수가 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2순위는 철학과랑 사학과인데요. 인하대는 공대 선호도가 강해서요. 순수 인문학 분야는 상대적으로 하위권에 위치를 합니다. 70%컷 기준 자연계인데요. 1순위는 해양과학이라든지 조선해양공학과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인하대 공대 내에서도 매우 특수하고 비주류인 분야입니다. 타 대학으로의 이탈 및 선호도 하락으로 성적이 낮게 형성이 됩니다. 다음 2순위는 환경공학인데요. 반도체, 항공우주, 전자 등 최상위 공학에 밀려서요. 전통 환경공학 분야에서는 이제 하위 점수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인하대를 보는 학생들, 이제 펑크를 바라보고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 해당 과들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통계, 수학, 식품 영양, 일본 언어 문화, 한국어 문학, 중국학과, 철학, 해양과학, 문화 콘텐츠 문화 경영학과, 소비자, 물리, 화학, 아동 심리, 정치 외교, 행정, 경제, 사학. 이 과들은요, 모집 인원이 적어서요, 어디에서 폭락이 나와도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반대로
어디에서 큰 폭발이 나올 수도 있는 학과이기도 합니다. 펑크를 노린다면요, 일단은요, 모집 단위가 큰 곳보다는요, 적은 곳에서 한번 승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정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요, 펑크 학과를 찾아달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펑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점수가 현저히 낮아야 하고요, 그 낮은 점수로 말도 안 되는 성적 높은 학과 또는 합격 확률 한 칸, 두 칸 나오는 학과에 지원을 해야 합니다. 실제 이렇게 써서 펑크 들어갈 확률은요, 1%가 되지도 않고요, 기회 비용의 손실이 너무나 큽니다. 정시 컨설팅에서 펑크 날 곳을 찍어준다고 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펑크를 지원함으로 인해서요, 손해보는 손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학생 중에 펑크로 들어간 경우는요, 모든 것을 포기한 경우의 학생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학생이냐면요, 첫 번째, 재수할 결심하고요, 다 떨어도 좋으니까 그냥 삼광탈 되어도 좋으니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학을 다녀서 이제 반수를 하고 있는데 그 대학 수준의 점수밖에 안 나온 겁니다. 이렇게 기대치가 안 나온 경우 3개를 상향으로 쓰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군대에서 한번 시험 봤는데 그냥 결과에 상관없이 그냥 지원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이제 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무모하게 펑크를 바라보고 쓰는 건 추천드리지 않고요. 정시 컨설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내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을 찍어주는 것이지 펑크 찍어주는 성격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요. 펑크를 찾는 컨설팅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로 전년에 아슬아슬하게 들어갔던 이제 펑크 말고요. 점수대에 이제 베팅한 게 한다면 봐드리고요. 분명 2개는요. 적정을 쓰는 컨설팅을 하게 될 겁니다. 모든 학생들이 시간이 지나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 여기 쓸 거라고 한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 결과를 모른 채 쓰라고 한다면 과연 한 칸, 두 칸으로 쓸 수가 있을까요? 펑크를 찾는 것보다는요, 정시 입시에서는요, 70% 컷에 걸려서요, 정상적으로 추합에서 1차, 2차에서 합격하는 대학을 찾는 것이 저는 가장 베스트라고 봅니다. 정시 혼자 하기 어렵다면요, edupaper.kr로 의뢰하시고요, 제가 직접 봐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2025년 펑크 대학 분석을 월간교육신문 컨설팅 이세웅 대표가 전해드렸습니다.